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아니 끝나서 영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해요? 네, 뭐가 악의적이에요?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니요.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국제적인 게 아니라 아니 다 보도해주세요. 다 보도해주세요. 언론이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렇군요.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랑 그렇죠. 기자들 질답하는데 비서관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아니 끝났잖아요. 왜? 끝난 상태. 끝났는데 왜 비서관님 끼어드냐고요. 뒤에 가시는 분 대통령이세요? 도어 스태핑 대통령이시냐고요. 네, 김상훈 의원이 MBC에 대해서 광고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진짜 박정희 시대 때 동아일보에 대해서 광고 중단했던 50년 전에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사적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언론 탄압을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대기업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대놓고 광고 오더를 내리는 것입니까? 최근에 벌어진 대통령 발언 자막 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 PD 수첩 방송에서 대형 및 더빙 자막 누락 사건, 검언유착 보도와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오보와 같이 편파적이거나 조작이라고 의심받는 보도가 줄을 잇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메인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고, 오늘은 저는 YTN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왜 5시 이거 안 해요, 유 실장? 5시. 자,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백반장, 유체커,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박마커에 이어서 조벤토도 개인 사정으로 며칠간 회의에 불참하게 됐고요. 다음 주에 차례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뭐냐? 아마 정의원분들이 추측 가능하실 걸로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 유채권 자리 좀 넓겠어요. 네.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될까요? 왔다 갔다 예. 하면서. 네. 자, 오늘 뉴스가 참 많은데 일단 그 박마코하고 조멘토가 없으니까 다른 운영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두 사람 복귀하면 제가 일을 더 시킬게요, 유 실장. 네. 괜찮죠? 네. 네. 지금도 좀, 네. 그래요? 좀 쉬어야겠죠. 네. 자, 유채권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예. 자, 오늘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성공 여부는 지금 이제 판가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히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조심스럽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고각 발사를 했지만 정상 발사를 하면 미국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 또 일본 정부의 긴박한 움직임 또 입장 발표가 모두 있었습니다. 역시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유 실장,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대통령실과 MBC 또 윤 대통령과 MBC가 사실상 정면 충돌로 가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 오프닝에서 아마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 뒤에 첫 도어 스태핑에서부터 이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MBC가 가짜 뉴스로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 바이든 비속어 논란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아마도 그 발언을 네. 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센 발언이죠. 대통령이 퇴장한 뒤에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설전까지 벌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후에 대통령실 또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MBC 보도의 10가지 문제점 적시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기자가 도대체 악의적인 보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또 다시 그 10가지 사례를 적시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악의적인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면서 10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국회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충돌이 있었던 비서관도 기자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기자 출신인데 서로 이제 뭐 기자 출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기자 출신이 왜 질문을 막느냐. 어디 기자 출신이에요? YTN 기자 YTN. 출신인데요. 네, 그렇게 설전이 좀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 공방도 이제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 이슈는 조금 전에 이제 유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잖아요.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상당히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정 실장이 본인의 얼굴을 노출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좀 베일에 쌓여 있어서 궁금함들이 많았는데 뉴스룸에서 얼마 전에 최근 모습 이제 보여드린 바가 있었죠. 지난해 인터뷰했던 예,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네. 1년 전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본인의 얼굴을 직접 드러내고 영장 실질 심사에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정권의 수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처럼 믿게 된다라는 고사성어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허위 진술들을 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정 실장은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늘 이제 본인의 얼굴을 노출하면서 또 준비한 또 작심 발언을 했군요. 현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네, 얘기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반면 검찰은 뇌물죄에 관한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고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상당히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유 실장과 잠깐 얘기했던 대로 북한이 오늘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하루 만에 도발의 수위를 더 높인 겁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거세게 비판한 만큼 이번 ICBM 발사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속보가 아마 오늘 정치부회의 중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본인 입장도 밝혔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보름 만에 분수령, 위기 관리, 입석 중단, 모든 것엔 때가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입니다. ICBM, 미국 본토를 겨누는 무기죠. 합참에 따르면 고도 약 6,100km까지 올라가서 약 1,000km를 날아갔습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떨어졌습니다. 防衛省によりますと、北朝鮮から弾道ミサイルの可能性があるものが発射されました。海上保安庁は、船舶は今後の情報に留意するとともに、落下物を認めた場合は近づくことなく、関連情報を海上保安庁に通報するよう呼びかけています。 네, 일본 기시다 총리 용인 못한다 이렇게 목소리 높였고요. 북한 앞서 지난 3일에도 ICBM 발사했습니다. 정상 비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최고 고도 1920km, 비행거리 760km였습니다. 오늘이랑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당시 우리 군은 화성 17형이라고 추정했는데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화성 15형 개량형이었습니다. 화성 17형, 올해 북한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신형 미사일인데 혹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북한이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과 관련돼 있고 또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미사일 강국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네. 화성 15형 또는 17형 이것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네, 양무진 교수 말대로 보름 만에 다시 나선 북한입니다. 우리 군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화성 17형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쏘아 올렸습니다. 발사 1시간 40분 전에는 예고장도 날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된 담화였죠.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 반도하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네,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 그 차원에서 한미 국방부는 오늘 마침 미사일 대응 정책 협의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북한 도발이 이어진 겁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정상회담 마치고 참석했는데요. 북한의 확장 억제 지적에 확장 억제로 맞받았습니다.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확장 억제로 맞받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는 계속 괌에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랜서 2대를 미국 미사와 미군 기지까지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20분이면 평양 상공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여기서 신속 급유 훈련을 진행한 겁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 소식에도 백악관 한미일 안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It continues to be destabilizing that they launch these ballistic missiles, and if they continue to do that, it just further destabilizes the region. Our commitment remains strong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 are always going to stand up for our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and particularly in the region. 네, 이 확장 억제 강화 약속, 윤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조된 부분입니다. 북한은 여기에서 도발 구실 찾으면서 불과 닷새 만에 도발 수위 다시 끌어올린 건데요. 북한은 역시 같은 기간 믿는 구석도 찾았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한중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일관됐습니다. 시진핑 주석,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우려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했고요. 윤 대통령에게는 한국의 역할 강조했죠. 북한이 이런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밀착해서 신냉전 구도를 꿈꾼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립구도 분명한 국제 무대 중 하나 바로 유엔입니다. 북한 어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할 때도 우리나라와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the national affairs, the South Korea did not even hesitate to run amok at the fratricide confrontation, maximizing human rights issue.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The DPRK continued its missile provocations even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offering condolences to the victims of the tragedy. 네, 그러면 이제 정말 북한의 7차 핵실험만 남은 걸까요? 관련 정황들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계속 활동 징후 포착된다는 분석 내놨습니다. 우리는 실험장 3번 갱도 근처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3번 갱도에서 4번 갱도 입구로 가는 길이 재건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4번 갱도에서 땅 파기 등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미사일 수직 엔진 시험대를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잡혔습니다. 여기에 앞서서는 대형 공간 3곳이 있는 새 건축물도 포착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더 큰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북한 핵실험판이 커졌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확장 억제 강화에 세운 한미일 공조, 중국까지 판에 끌어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이라고 해도 이 판에서까지 중국말을 들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판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은 이런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을 더욱 강하게 만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즉 북한이 중국의 속국이 아닌 이상 중국의 힘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이 틈을 노려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인 어떤 힘의 과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픽은 분수령입니다. 며칠간 계속 강조해드렸던 중대 분수령, 그날이 밝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3시간째 진행 중인데요. 법원에 나온 정 실장,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입니다. 네, 검찰 정권, 경제 파탄, 단어 하나하나가 날이 서 있죠. 정 실장, 오늘 검찰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청구한 영장들이 하나같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 전 본부장 사실혼 배우자한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시켰다. 이렇게 자백한 사실이 하루 앞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결코 유리한 진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한 이후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 등에 대한 본인의 진술, 믿어달란 제스처로 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8일 유한기 전 본부장 유족에게 전화해서 아무도 믿지 말라고 조언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대장동 수사 초기인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유동규 전 본부장 통화에서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납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한패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또 다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는데요. 그 대신 입을 여는 사람은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참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다는 야당 의원들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우격다짐 수사를 하고 피의 사실을 무차별 공표해 여론재판,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거짓 사실을 영장에 적시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조건 없는 특검 거부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조작 수사를 위한 것 아닙니까? 5년 만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 교체가 된데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할 일은 이재명 퇴진 운동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당,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당대표부터 퇴진 운동을 먼저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생겼죠.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은 오늘 노 의원 집을 다시 한번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제 압수수색 때 영장에 적지 않아서 못 가져온 현금 다발을 가지러 간 겁니다. 3억 원가량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중 일부는 특정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노 의원은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모금액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가 언론 인터뷰 중에 관련 질문 받자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요. 이 역시도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하는 답이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입장을 신뢰하고 당신의 결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검찰이 이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을 수사 명단에 올렸다는 이야기 이 당내에서는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 분위기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야당 탄압 그리고 검찰 개혁 주장하는 민주당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여기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가 조작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의 대변인도 조작 수사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위기 관리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어젯밤 태국 방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일 수교 50주년, 두 정상 양국 협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断安定的な日中関係の構築を双方の努力により加速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思います。中日关系的重要性没有变，也不会变。我愿同你一道，秉持政治家的责任担当。 네, 하지만 회담 분위기, 이 두 나라가 영토 분쟁 중인 생각후 열도, 중국명 다우디다오 이야기 나오면서 긴장감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성과보다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입석 중단입니다. 오늘부터 경기도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중단됐습니다. 전체 노선의 46%에 달하는 146개 노선이 동참했는데요. 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승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 버스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적어지면서 아침 출근길에 불편을 겪은 도민도 일부 발생했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차량 추가 투입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모든 것엔 때가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20년 만에 민주당 지도부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오늘 이 내용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의원들의 기립박수 멈추지 않았습니다. The House will be in order. For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Great confidence in our caucus. I will not seek re-election to Democratic leadership in the next Congress. 네, 펠로시 의장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데 기여했죠. 연두교섭 때 트럼프 전 대통령 바로 뒤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린 장면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결정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내어준 데다가 선거 직전에 남편이 괴한에게 공격당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폭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수호자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 의원님들 감기, 독감, 코로나 모두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하원 의장이었는데 20년 만에 그 자리를 떠났네요. 뭐 따로 인사나 뭐 했으면 좋겠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속보를 좀 반영해 가면서 또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아직 끝났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오후에 이제 정 실장이 그 법원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부분은 이제 유한울 체커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이제 법원에 같이 왔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역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무슨 근거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영장에 적시했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원래 검찰은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CCTV를 피해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출입구에 이제 CCTV가 있고 또 계단의 2층부터는 자동 센서가 있어서 사각지대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했고 검찰이 현장에 가보지 않고 로드뷰로 봤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반박에 나섰고 지금 정진상 실장도 대질 신문을 하자고 하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응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대질신문 자체는 지금 검찰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속보 저희가 또 반영을 해가겠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나오면 혹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유체커가 계속해서 챙겨주기 바라고요. 네. 자, 북한의 ICBM 발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 최종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화성 17형 발사가 사실상 성공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 발사는 최고 고도 6,100km 또 비행거리 1,000km로 일단 추정이 되고 최고 속도는 음속의 22배, 그러니까 마하 22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고각 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도를 이제 높게 발사한 형태로 오늘 그 미사일을 쏘았는데 정상 각도, 그러니까 약 30도에서 45도 사이 정상 각도로 오늘 ICBM 화성 17형을 발사를 했다면은 사거리가 15,000km 정도에 달했을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뭐 뉴욕을 포함해서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최종 분석 결과는 이제 합참이 잠시 후에 또 발표를 할 걸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만, 일단 화성 17형 발사가 상당히 기술적 진보를 이룬 그런 상황이라는 데에는 아마 전문가들의 분석이 일치하는 것 같고요. 백 반장, 네. 북한의 ICBM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 군도 맞대응에 나섰다는 거죠.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한미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가상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밀 유도폭탄으로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인데요. 한미 공군은 동해상에서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도 펼쳤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F-35A 4대 그리고 미 공군에서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전에 이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국정원의 분석이 있었는데 일단 그 시기는 넘었죠. 하지만 이제 ICBM을 연이어 쏘는 걸로 봐서 남은 건 7차 핵실험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코앞까지 상황이 뭐 전개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대통령실도 오늘 정부 성명을 냈다는 거죠. 백 반장. 네, 대통령실은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금지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또 북한이 도발의 구실을 삼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서도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규탄을 했네요. 자, 아까 이제 유체커도 전했지만 윤 대통령이 그 한스페인 정상회담 중에 이제 북한 도발 소식을 듣고 또 그 회담을 마치고 회의 중간에 잠깐 NSC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 그 언론 발표 때도 이제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 그 한스페인 회담 그 내용에서도 이제 도발 관련한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윤 대통령 오늘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양국 정상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전에도 ICBM을 발사했습니다. 산체스 총리와 저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윤 대통령 얘기를 들어봤고요. 여야도 북한 ICBM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북한의 김정은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냐 비판을 했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낸 서면 논평을 통해서인데요. 양 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인권은 도외시한 채 그저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의안 채택을 반발하고 나서는 북한의 이중적인 뻔뻔함이 참으로 파렴치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은 북한이 제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 간의 신뢰 파괴는 북한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선언했던 ICBM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깨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향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 없는 군사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군사적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불신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진상 실장 관련한 속보는 없는 거죠? 네, 제가 계속 챙기고 있는데 네. 아직 없습니다. 자, 노 의원이 그 집에서 나온 현금 다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설명을 했죠. 2020년 출판 기념회 당시 모였던 후원금 또 부의금 등을 최근까지 이제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이제 노 의원이 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공개된 노 의원의 그 재산 내역을 보면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정기 재산 공개 내역에는 현금은 없었습니다. 노 의원의 주장대로 뇌물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건데요.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 비속이 소유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재산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등록했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재산 신고 관련한 또 다른 뉴스가 있으니까요. 그 얘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그런 의혹을 받아왔잖아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뛰었죠. 지난 5월 후보 자격으로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을 15억 원 정도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가량을 누락 신고해서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혐의 없음으로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같은 부동산 가액을 3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고요. 또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의해 소명 요청을 받은 부분은 이미 상세히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이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예정인가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북한 보름 만에 ICBM 도발, 정부 북한 오판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처음 가진 도어 스태핑에서 작정한 듯 MBC를 비판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후에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은 조금 전 22년 만에 친선 축구 경기를 했는데요. 운동장 분위기는 좋았지만 국회 내에서는 여전히 힘겨루기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상징 바로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이죠. 이태원 참사 이후 열 하루 만이었던 지난 10일에 이렇게 도어 스태핑이 있었고요. 해외 순방을 마치고 후에 다시 8일 만인 오늘 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기자 탑승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는데요. 선택적 언론관 아니냐라는 기자들 질문이 나왔는데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에는 마음이 열려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MBC의 보도는 가짜 뉴스고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다만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네, MBC 기자를 배제한 건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다라고까지 말을 한 건데요. 헌법에는 국가 안보와 동맹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조항은 이렇게 있죠.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만 자유를 21번 외쳤던 윤 대통령, 오늘은 이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면서도 책임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만약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 그러니까 MBC를 콕 집어서 악의적이라고 말을 한 건데요. 현장에 있던 MBC 기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악의적이라는 언급, 아마도 지난 해외 순방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이 비속어 발언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른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공방입니다. 이 MBC 기자는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대통령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나섰습니다. 기자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비서관 역시 YTN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MBC 기자가 기자 출신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맞받았고 또 질문도 못하느냐 반박을 했는데 결국은 큰 소리를 내는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반말하지 말라, 말꼬리 잡지 말라, 군사 독재 정권이냐 이런 험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아니 뭐가 가짜뉴스예요? 뭐가 가짜뉴스예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실 거 끝났잖아. 그렇게 했다.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마세요. 말꼬리를 누가 잡아요? 질문 질답 끝났는데 말꼬리를 대관이 잡았잖아요. 아직도 이해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모두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영상이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네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럼요.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문제.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뇨.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거 있어요.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이렇게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지 1시간여 만에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인데요. 무엇이 악의적이냐라는 MBC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10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 서면 브리핑 전문을 읽어봤더니 악의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합니다.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공방부터요. 과거 MBC의 광우병 관련 보도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회 때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했던 일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첫째,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둘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국회 앞에 미국이란 말을 괄호 안에 넣어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MBC에 대한 비판의 수위 끌어올릴 대로 올린 상태입니다. MBC에 광고를 하고 있는 대기업까지 문제 삼는 발언이 당 지도부에서 나왔는데요. 특정 기업을 콕 집기도 했습니다. MBC의 각종 프로그램은 유력 대기업의 광고로 도배가 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합니다. 네, 여기서 여당 국회 가방이 간사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박성중 의원인데요.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도 언론 통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자실을 폐쇄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에 특정 언론을 취재해서 배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언급 끝에 이건 MBC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위를 포기한 방송사, 또 국위까지 해치는 방송사에 대해서 뭐 이 광고 주고 안 줄 그거는 기업의 자유겠지만은
한번 언급은 할 필요가 있다. 뭐 저희들이라고 광고를 완전히 끊겠다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이제 더 공영 방송을 하라. 이런 차원의 하나의 어떤 무건의 어떤 압력이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 MBC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기업의 언론 광고까지 문제를 삼는 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1970년대에 중앙정보부도 은밀하게 광고주들을 불러서 광고 취소를 압박했던 게 바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금 공개적으로 광고를 통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중앙정보부조차 은밀하게 했던 이 광고 탄압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대놓고 광고 오더를 내리는 것입니까? 네, 윤 대통령은요, MBC 기자를 전용기에서 배제했을 뿐 아니라 특정 언론사의 기자들을 따로 전용기에서 불러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죠. 이게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오늘 이 질문을 받고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 자, 또 공적인 공간이었는데요. 또 없으신가요? 네,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정부의 참 놀라움은 너무 모든 걸 대놓고 해서 우리를 참 놀랍게 하죠. 전용기에서 기자 2사람만 부른 것도요. 다 보고 있는데 부른 거잖아요. 몰래 부른 것도 아니고. 이걸 용기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해야 되나. 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살벌한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좀 따뜻한 소식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2000년 이후에 22년 만에요. 여야 국회의원들의 친선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최를 한 건데요. 정 비대위원장은 축구 경기를 통해서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야 의원들 각각 당 색깔에 맞춰서 빨간색과 파란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요. 국회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성 의원들도 여러 출전을 해서 이렇게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초 이 대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계획이 됐었는데 2번 연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때문에, 민주당은 당사의 압수수색 때문에 한 차례씩 연기가 됐던 건데요. 결국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대회가 끝나면 국회의장 주재로 저녁도 함께 먹을 거라고 하는데요. 사사건건 다투던 여야, 스포츠 정신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읍니다. 승패와 경기 내용에 따라서 은근한 신경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 어떻게 되고 있냐? 야, 잘 좀 하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네,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국회 건물 안에서는 힘겨루기 내지는 줄다리기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63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서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힘이지만요. 국회에서 여당은 민주당이죠. 윤석열 표 예산은 깎고 이재명 표 예산은 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 용자만 들어가면 이 예산이 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용산 공원 조성, 구체적으로 보면 이 영빈관 신축 예산, 또 청와대 개방 관련 활용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 예산도, 또 야권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업무 추진비도 줄어들었고요. 또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있는 경사노위의 운영비 줄어들었습니다. 용산에 용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는 난폭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노골적인 국정 발목 잡기 내지 국정 발목 꺾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발목 잡기에 이어서 예산 발목 잡기에 몰두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고 계십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요, 민생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새 정부가 삭감했던 예산들을 되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지역 화폐 예산을 5천억 늘렸고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예산도 늘렸는데 이 한창 예산안 조정 중이지만요. 삭감 예산은 1,000억대, 증액된 예산은 3조 원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민주당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여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 의석 수상 열세인 여당, 국민의힘의 고민이 커 보이는데요. 법정 기간 내에 예산 의결이 안 되면 전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작년 예산안에 준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준예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산안을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정부 여당 내에서 준예산을 언급하더라고요. 이건 참으로 오만방자한 일이에요.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준예산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작심 발언, 국민의힘까지 가세를 하면서 MBC와의 전면전 선포한 듯한데요. 국민의힘은 YTN, TBS 등에서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예산안 심사 관련 소식까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MBC 배제는 헌법 수호 위한 부득이한 조치. 여야 함께 그라운드 뛰었지만 예산안 놓고 줄다리기. 네,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던 상황 이후로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관련한 발언을 했고 가짜 뉴스라든지 또 악의적이라든지 이런 또 강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공방이 굉장히 좀 가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여야 축구 대회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정 의원분들이 지금이 축구할 때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여야도 본인들이 많이 싸우는 건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정진석 그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도 오늘만큼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웃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물론 이제 정 의원분들에게 위안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취지로 오늘 축구 대회가 열렸고 아까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유 실장이 발제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 챙겨봤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하면요. 결과가 벌써 나왔나요? 결과 나왔어요. 네네. 결과 나왔는데 오늘 그 원래 축구가 11명이 뛰잖아요. 근데 여성위원 1명씩 해가지고 12명씩 이제 경기를 가졌고 전후반 25분씩 했고요. 국민의힘 감독은 이제 이영표 전 선수, 또 민주당 감독은 김병지 전 선수가 맡아가지고 지휘도 했다는 그런 얘기고 결과는 0대0입니다. 결과는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났고 아무도 골을 넣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잠시 후에 만찬을 한다고 하니까요. 거기까지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야 될 텐데 설마 싸우고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그 이후 상황은 이제 유 실장이 좀 챙겨주기 바라고요. 오늘 경기가 그 한일 축구 의원 축구를 위한 선발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0대0이라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금요일마다 발표가 되잖아요. 윤 대통령 그 지지율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시면요. 그래픽 주시죠. 네, 긍정평가가 29%, 부정평가가 61%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져서 20%대가 된 거고요. 부정평가도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11월 첫째 주부터 2주간의 여론을 좀 살펴보면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또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등이 있었던 시기죠. 큰 출렁임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NSB 전국 지표조사 결과는요. 긍정평가가 역시 29%, 부정평가가 62%인데 2주 전에 비하면 긍정평가가 2%포인트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대 지지율을 기록을 한 건데 일단 해외 순방의 긍정적 효과는 크게 없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에 외교적인 성과가 상당히 컸다고 그렇게 이제 자평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관련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이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는데 그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요. 방금 네. 이제 유한울 체커가 그 여론조사를 소개를 했는데 NSB가 아니고 NBS 전국 지표조사라는 점, NSB라고 했습니까? 예, 수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걸 꼭 지금 해야 되나요? 네, 좀 어려운 단어여서. 지금 해야죠. 하긴 지금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좀 그 장경태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으로 돌아가 보면요. 야권에서도 사실 일부 표현이 과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도 이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이어갔는데요. NGO 활동가들이 해당 사진을 배포한 대통령실과 김 여사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13,000명이 동참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입니다. 김 여사는 구호단체 홍보대사도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러 간 것도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 자격으로 외교를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김 여사를 향해서 사과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저의 입을 아무리 막고 싶어도 김건희 여사의 촬영은 여지없는 인권 실종이고 외교 결례이고 국격 실추입니다. 외국까지 가서 아동을 이용해 가난과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삼은 김건희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두세 개의 조명을 설치해서 일종의 스튜디오 콘셉트 사진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포르노와 빈곤 포르노를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 아동에게 물어봤을까요? 너는 이 사진을 찍기를 원하니? 라고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르노하고 빈곤 포르노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하고 배우 정우성 씨까지 끌어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경태 의원을 제소도 하고 또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저희도 소개했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금 다른 또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빈곤 포르노에서 이제 포르노라는 표현에 꽂힌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라 이런 또 얘기도 했는데 또 본인은 이제 양두구육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도 뭐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이 전 대표는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에서 포르노에 꽂힌 분들은 이 오래된 논쟁에 대해 한 번도 고민 안 해봤다는 걸 인증한 거다. 이성을 찾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빈곤 포르노를 일제히 성토하고 나선 부분을 비판을 한 겁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박근혜 퀴즈로 불렸던 손수조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위원도 논쟁에 가담했는데요. 혼자 잘난 척 그만이라면서 빈곤 포르노가 그렇게 오랜 논쟁인 줄 몰랐다. 빈곤 포르노를 듣고 불편한 내가 잘못됐나 좀 가르치려 하지 말고 대통령이 왜 발끈하는지 공감하고 이해하는 정치인이 돼주면 안 되겠니라고 썼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장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선 장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는데요. 민주당도 윤리특위에 제소된 장 의원의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살인일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 살인이기도 합니다. 저질스러운 표현으로 국격을 깎아내리고 김건희 여사를 모욕한 장경태 의원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네, 또 김행 비대위원은 김 여사가 해외 순방을 가서 한국에서 수술을 해주기로 한 어린이를 위로한 건데 이걸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더욱이 외신에까지 보도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네. 그 백 관장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물어볼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아까 뭐 대퉁이 발끈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대중인데. 대중을 대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그냥 넘어가 줄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 아주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한번 질문을 안 하고는 제가 못 아마 빼기겠더라고요. 정회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셨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갑자기 대퉁이 발끈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요. 자, 지금 이제 국회 예산 심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 실장도 얘기했지만 운동장에선 분위기가 좋았지만 국회로만 오면은 지금 여야가 싸우게 급급한 그런 상황인데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금투세를 두고 여야가 이제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뭐냐 하면요. 주식과 펀드 같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천만 원을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그 전 정부 때죠.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된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식이나 금융시장 그리 좋지가 않죠. 정부 여당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 보유 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하여 증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금투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에 증권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힘겨루기를 좀 하다가 오늘 오후에 민주당 김성한 정책위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방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 여당이 내년 증권 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기재위는 오는 21일부터 정부 세법 개정안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이후에 민주당 입장이 조금씩 이제 고민이 좀 고민을 많이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여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MBC 배제는 헌법 소위한 부득이한 조치. 여야 함께 그라운드 뛰었지만 예산안 놓고 줄다리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이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 행안부와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수사가 점차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행안부 장관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빠져 있어 논란도 됐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오늘도 여야가 대립했는데요. 야 3당은 오늘 국조특위위원 11명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참사 당일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유미진 총경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15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불러 조사한 뒤 두 번째 피의자 조사입니다. 거짓 해명하신 이유 뭔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들어가시죠.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구청장 자진 사퇴 의사 있으세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앞서 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참사 상황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용산구청에서 헬로윈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참석하지 않고 야유회와 바자회에 참석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에 야유회와 바자회 등에 참석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 용산구청에선 헬로윈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날 용산구는 경찰 및 이태원 상인들과 헬로윈 관련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때도 박 구청장은 없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왜 그 당시 그 중요한 대책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유죄했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취임 4개월 차 구청장입니다. 근데 딴 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박희영 구청장 참사 당일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앞서 박 구청장 측은 참사 당일 귀갓길에 인근 거리를 2차례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CCTV에 포착된 모습은
용산구청이 밝혔던 동선과는 번번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용산구청이 11시부터 박 구청장이 긴급 상황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했다고 알린 보도자료 역시도 사실과 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길목을 비워달라는 현장 소방대원을 붙잡고 피해 규모를 물어봅니다. 일반인처럼 질문하다 통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분이에요? 30년까지. 그리고 11시 26분 또 다른 영상에서 포착된 박 구청장은 11시부터 열린 대책회의가 아닌 참사 현장의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거 찍지 마세요. 그만하시고. 참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촬영 중인 취재진을 제지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구조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는 박 구청장과의 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 구청장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참사 당일 경남 의령군의 초청으로 지역 행사에 다녀왔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집안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에 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젊음이 넘치던 이태원 거리에서 이토록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소중한 젊은이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사태 수습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섣부른 해명으로 큰 혼란을 드렸습니다. 제 불찰에 감히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엔 참사 당일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유미진 총경의 소환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참사 당시 근무지인 서울청 112 상황실을 지키지 않고 개인 집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참사 1시간 24분 만에 복귀한 사실이 밝혀졌죠. 이로 인해 참사 관련 보고와 대응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유미진 우리 총경께서는 몇 시에 사무실로 가셨습니까? 몇 시에 사무실로 가셨어요? 본인 사무실로 가셨다며요? 아침에 교양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상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그러니까 아예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결국 책임을 통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근무를 성실하지 못하고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미진 총경이 개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특수본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영장 집행 당시 유 총경은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용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이후 발신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유 총경과 관련해 직무유기 판단 혐의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현장의 경찰 책임자였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눈물을 보이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인데요. 이 자리에서 참사 며칠 전부터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하였으나 집회 시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청장님이 2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는 앞서 용산경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서울청의 주장과는 상반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수본은 용산서가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경비 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수본은 21일에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그동안 실무자 위주의 조사를 진행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죠. 피의자로 입건된 현장 책임자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행안부와 서울시청에 대한 강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등 3개 기관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행안부 소속 사무실이 12곳으로 가장 많은데 이상민 장관 집무실은 빠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 행안부 직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방노조에 고발당하면서 피의자 신분인데요. 특수부는 해당 고발건과 이번 압수수색은 별개이고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거쳐 이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자신을 향한 책임론과 사퇴론에도 선수습, 후사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던 이 장관이지만 경찰은 남의 살림이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살림이 네. 남의 살림입니까? 그렇죠. 행안부의 업무. 이태원 참사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향한 책임론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한덕수 총리의 사퇴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정부, 국가의 부재, 책임의 실정이죠. 국무위원은 자기 소관의 일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선수습 후 사퇴 여부 결정 이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합니다만 이 문제의 심각성으로 봐서는 그 윗선까지도 스스로 자기 진퇴를 표명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훨씬 좋았을 거다라고. 한편 야 3당은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경찰의 셀프 수사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의 셀프 수사 한계, 연일 드러나는 부실 대응 정황 등 국정조사와 특검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의장의 요청 시한까지 국민의힘도 조사계획서 안과 특위 명단 제출에 나서길 기대하겠습니다. 야 3당은 김 의장의 명단 제출 요구 하루 만인 오늘 곧바로 야당 몫의 특위 위원 11명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여당이 7명이고 야당 몫이 11명이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4선의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9명에 더해서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해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의장께서 국정조사 명단 구성 요청했는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야권의 의지로 계획서가 통과되면 사실상 거부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향후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런 면도 다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처리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국회의장께서 합의 없는 국정조사의 의사진행을 안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방적으로 의결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에 공범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들과 민주당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들레와 더 탐사는 민주당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들레는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탐사는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 의원과 협업을 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명단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해봐야 이 말을 믿을 국민들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두고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여야의 신경전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3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치권 안에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이야기가 없고 여전히 그 이전에 그 싸우던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또 갖다 끌어다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건의 본질에 다 접근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태도를 보여줘도 사실 국민들의 이 아픔을 달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다뤘던 내용인데 유족 측이 요청을 하면은 매체가 이름을 삭제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도 저희가 간단히 이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유족임을 사칭하면서 해도 이름을 다 지워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시민운동 민들레 유족이 요청하면 이름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죠. 실제로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 10여 명의 의사에 따라서 명단에서 이 삭제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해당 홈페이지에 삭제 요청과 관련한 별도의 안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삭제 요청을 위해서 메일 버튼을 눌렀지만 악의적인 메일 발송 방지를 위해 회원제를 운영한다라면서 가입이 없으면 사실상 삭제 요청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또 대표 번호로도 전화를 해봤는데 연결이 안 됐다. 유족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주요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한영 외고 재학생이던 시절 동양대 영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총장 명의의 상장을 발급하거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 경력을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또 미국 조지 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교육과 공정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교수로서 그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면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에는 입시 스펙 쌓기가 일반화한 상황이었다면서 검찰이 공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이 사건과 별개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요. 현재 허리디스크 수술 등 건강상의 문제로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네. 자, 앞에서 저희가 뉴스픽 때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또 바로 설명하면 이제 그 전후 맥락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정확하게 어떤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죠. 지금은 이제 대변인이지만 선관위의 재산을 축소 신고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지난 5월에 민주당 경기도당 김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건물 가격을 15억 원가량 축소 신고를 하고 보유한 증권 1억 원가량을 누락 신고를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김 후보 측은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지방선거 당시 상세히 소명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면서 김 수석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근데 민주당 입장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류 실장 하나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적해요. 네, 김은혜 홍보수석인데 대변인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정정해요. 수용하셨으면 나중에 좋겠고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 굉장히 말씀드리면요. 즐거워하네요.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네. 민주당은 이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의 이면에는 제19 면죄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윤 핵심에게는 무혐의를 결정하는 정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이 부대변인은 김수석이 내놓은 해명은 자백에 가까웠지만 경찰은 모두 무혐의했다면서 최근 10년간 재산 축소 신고 관련 선거법 소송에서 이 직을 상실한 사례가 4건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국회 상황실에서 대통령실과 MBC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충돌 양상에 대해서 다뤘는데 지금 이제 그 MBC뿐 아니고 TBS 또 YTN 문제까지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오늘 서울시 의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TBS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만들어갈 기회를 이미 충분히 줬다면서 이제는 TBS 임직원 몫이다.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보고 그에 걸맞게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의회의 결정을 오세훈 시장이 뒤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오늘 발언만 놓고 보면 일단은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둘이 아주 좋네요. 네.